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제가 아니고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네요.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그 영상에서 처음에 오프닝 영상 보시면 또 나오겠지만 삼양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곳이 사실은 현장에 문제가 있죠. 그 현장에 나와서 보지 않으면 민원조차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박원순 시장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많은 강북구 주민들과 만나며 이야기도 나누고 현장도 봐오셨는데요.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오늘 타이틀은 삼양동에서 세상을 보다인데요. 2시부터 생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라 아주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시장님 더우신데 에어컨도 없이 지내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한 달 살이가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약간 더우시죠? 다들 땀 흘리는데 저는 땀을 안 흘려요. 왜냐? 그 뜨거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시원한 날씨예요. 저한테는. 저희 집에 한번 오셨을 때도 콩국수 같이 드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게 잘 드셨어요. 언제 저희 또 한번 저희 집 오셔서 강북구 오셔서 콩국수 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집이 터무니 있는 집입니다. 터무니 없는 집이면 제가 못 가는데요. 터무니 있는 집인데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여기 7명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아이들 놀아도 주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저는 이 7명의 친구를 보면서 강북구의 미래,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의 눈으로 보게 됐거든요. 오히려 여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살던 그 옥탑방인데 멀리서 아마 기자들이 찍어준 사진인데요. 멋있죠? 네. 그 다음 화면을 넘겨 주실래요? 예. 선천하지우 이우하고 또 후천하지락이락하니라. 제가 평소에 마음에 품고 사는 말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재상이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천하의 정치인은 세상의 걱정을 먼저 하고 또 세상이 기뻐한 후에 즐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는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정치는 고통받는 국민들이 계신 그곳으로 가서 위로하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닌지. 그러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정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시민의 현장, 그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양동에 왔습니다. 2018년 7월 20일 일요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111년 만에 폭염이 내려 쏘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바람이 시베리아 바람같이 시원합니다. 이웃에 사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정말 고맙다고 하셨고요. 평생 우리 동네에 정치인으로 온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세상에 내 편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 곁으로 다가가서 제가 그분들의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얘기하면서 정말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삼양동살이를 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쇼였습니까? 네, 우리 주민들이 정해 주시네요. 아니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번 와서 한 달 한번 살려볼까요?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쇼라도 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응원했을 거다. 이벤트도 매일 하면 생활이니까 그렇게 하면 살게 되지 않겠나, 우리가 살만하지 않겠나. 부탁인데 일도 책임감도 애빈 사상도 아무것도 없으면 쇼라도 해라. 뭔 배짱이냐. 너무 통쾌한. 제가 옥탑방 한 달 살면서 제일 크게 고민했던 것은 강남북 격차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강남북의 이 재산의 격차가 이렇게 큽니다. 집값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심지어는 건강 격차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강남에 살면 더 오래 살고 강북에 살면 이렇게 덜 오래 사는, 저는 이런 현상은 용납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아이들 다니는 이 학원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많게는 거의 8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학생의 비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와 생활 수준이 이렇게 세습이 된다는 거, 아들과 딸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 저는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은 가난한 시골에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고 그런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호사가 되고 소시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우리 강북의 절박한 현실을, 그야말로 절박감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 고민의 일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삼양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입주 첫날 제가 뵀던 어르신들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앉고 쉴 곳이 없어서 스티로볼 깔고 앉아 계십니다. 또 조금만 더 걸어가니까 그 어떤 슈퍼가 있는 상거리였는데 앉을 의자조차도 없어서 서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즉각 지시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쉼터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마침 그 입구에 어떤 집이 하나 비어있다고 해서 바로 매입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공터를 부지런히 확보해서 텃밭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공동체 공간도 만들겠습니다. 이래야 마을이 숨을 쉬고 우리 주민들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저보고 계속 쉼터 만들어 달라고 여기 가운데 계신 할머니 얘기하셨죠? 소원 풀리셨죠? 네. 이 큰 발표의 시작을 이런 쉼터 만들자는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저는 변화는 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확신합니다. 마을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목입니다. 차가 못 다닐 만큼 좁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도 오르기 힘들 만큼 오르막입니다. 계단이 계속 있죠. 소방차나 구급차가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차량이 다니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숨 헐떡이지 않고 다니게 할 수 있을까? 제 고민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기존의 담을 허물고 이 길을 넓히기는 힘듭니다. 급한 대로 도로를 더 좁게 만드는 전신주를 지중하고 그리고 바닥을 잘 다듬고 그것을 포장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솔샘역에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그리고 중턱까지 걸어가시고 거기서 내리셔서 다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눈비 맞지 않아도 무거운 짐이 있어도 다니시기 편하시겠죠? 이거 즉각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사진 미아역에서부터
해산 산 정상까지 저희들이 모노레일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다니시기 편하고 어쩌면 관광 코스까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175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삼양동의 꼭대기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세대입니다. 가스 회사를 통해서 바로 공사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살던 옥탑방 근처에 사시던 분의 고독사,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붕괴를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이미 찻동이라고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사업을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더 강화해서 촘촘하게 도시의 안전망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1인 가구를 전수조사, 그리고 의료진 동행 방문을 당장 올해 9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살아있는 외롭지 않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삼양동이 앞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도로 하수도 정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교통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인근에 만들겠습니다. 삼양 마을마당 바닥 분수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립 거점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하늘공원의 어린이의 장인 놀이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솔샘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3번을 갔습니다. 삼양동 임대아파트를 완전히 개선해서 임대아파트가 못 사는 사람들의 아파트라는 인식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생활 안전을 강화합니다. 문화 여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을 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를 완화시키겠습니다. 네. 이게 삼양동에 너무 많이 집중했나요? 예,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강북구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휴가를 못 갔습니다. 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이제 강북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는 젊어야 활기가 생깁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활력이 생깁니다. 저는 강북을 청년의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젊은 층이 모일 수밖에 없는 동네를 조성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강북에 아이들을 위한 좋은 시설을 많이 지을 생각입니다.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90%를 비강남권에 집중해서 짓겠습니다. 물론 교육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강남으로 이사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환경 때문입니다. 내 아이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생각이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아 숙청, 상상 어린이 부부, 우리 동네 키움센터, 또 핀란드 세계 교육이 가장 잘 되고 있는 핀란드식 방과 후 예술학교, 바로 이곳에 짓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립 어린이병원을 이곳에 건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립 거점도서관을 이곳에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소극장과 문화공간도 짓겠습니다. 강북 지역에 곳곳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늘 행복한 아이들이 정말 잘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재정 지원을 넘어서 앞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 강북에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게 유명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이 강북권에 있는 대학들을 잘 연결해서 중고등학교에 특화해서 명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가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옥고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요즘 혼자 사는 청년들이 너무나 열악한 지하방, 옥탑방, 그리고 고시원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옥탑방에 살고 있지만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겨울은 너무나 춥고 그리고 환풍도 잘 안 되는 그런 집들이죠. 헌법에는 주거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 살만한 그런 주거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답은 이미 있었습니다. 방금 노래한 청년들이 사는 터무니 있는 집입니다. 터무니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월 10만 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멋진 고기를 보여줬죠? 이 친구들은 안정된 주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이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멋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의 빈집이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서울시가, SH공사 이런 빈집들을 사들여서 이것을 수리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면 바로 터무니 있는 집, 한 개가 아니고 수백 개를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또 서울시가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하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이죠. 저는 바로 이것도 현장에 와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앞으로 서울시의 사업의 방침이 될 것입니다. 6년간 방치됐던 우이동 유원지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파인트리라는 거죠.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연내 파인트리 사업을 어떻게든 재개하게 하고 그리고 2020년 무렵까지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북한산 경관을 회복하고 그리고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콘도 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그래서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시가 일부라도 인수를 해서 시민 휴양지, 게스트하우스, 유스호스텔 이런 용도로 공공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분명히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